자, 그러면 우리 주기성과 주기율표 결합 파트를 할 건데 바로 들어갈 건 아니고요. 기본부터 잡고 들어갈 겁니다. 자, 기본 개념부터 잡고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지구과학 파트 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원소랑 원자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원소는 종류입니다. 원자는요, 입자의 단위예요. 원자는 단위고요. 원소는 종류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중성. 그치? 전기적 중성입니다. 전기적 중성. 왜 전기적 중성이었어요? 전자랑 무슨 수가 똑같아서? 양성자 수가 같아서 그랬습니다. 요거 한 번 더 찍고 넘어갈 거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원래 이거 되게 열심히 배워야 되거든요. 뭘 열심히 배워야 되냐면 화학적으로 표기하는 법들 되게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학교생들이 이거를 애들이 당연히 다 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들 얼마나 공부하는데, 그치?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숫자 안에 뭐가 들어갈지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 해볼게요. 기본기입니다. 두 번 다시 하는 일 없어요, 이거는. 자, 1번. 이 엄청 큰 숫자에 뭐 들어가야 돼요? 물질의 수가 돼야 됩니다. 해당 물질의 수가 돼야 돼요. 여기서 내가 그냥 단원자 하나만 표현을 했는데 이게 CO2가 될 수도 있을 거고 H2O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나트륨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해당 물질의 수를 앞에 큰 숫자로 써요. 큰 숫자로. 맞지? 물질의 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2번은요, 여러분들? 파란색 2번. 이건 배웠잖아.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이퀄 뭐의 수다? 양성자. 양성자 수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3번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지. 여기에는 질량수가 들어가야 돼. 질량수는 무슨 수 더하기 무슨 수예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숫자 세로서 합친 겁니다. 자, 5번은요. 이거는 반드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5번은 언제 오냐면 이온일 때만 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와요? 전하값들이 와요. 전하.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 띠링띠링. 자, 여기에 예컨대 전하량을 쓰고 싶어요. 지금 쓰지 마세요. 일단 쓰지 마시고요. 자, 가처럼 써야 될까? 나처럼 써야 될까? 아니, 상관없을까? 가손, 나손, 둘 다 상관없어. 손. 이렇게 쓰면 왜 안 돼? 안 되니까. 왜? 플러스 전자를 말을 해. 너 때려? 이거 생각보다 안 잡힌 애 되게 많거든요. 뭐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있어요. 이렇게 쓰는 친구들. 안 됩니다. 반드시 쓸 때 숫자가 먼저 와야 돼요. 작성할 때는 이뿔, 이만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에 이 숫자 크게 쓰는 거는 뭐를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해당 물질의 수를 말하고 싶은 거죠. 사실 전하량을 표현할 때는 물질의 수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돌이라는 거는 양성자 수가 2개 더 많다 전자보다를 표현하고 싶다고요. 양성자가 2개 더 많다를 표현하고 싶어서 입돌이라 쓰는 거라고요. 이 마이너스는요. 전자가 2개 더 많다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 마로 쓴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숫자가 앞으로 오는 겁니다. 숫자가 앞으로. 이거 에이 그래도 뭐 좀 바뀐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바꿨으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꼭 기억하시고요. 왜 5라고 썼지? 5부터 있네? 그럴 수 있죠 뭐. 4에는 뭐 쓸까? 이거는 해당 물질 내에 있는 입자의 수를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물질 내에 있는 해당 입자의 수를 쓰는 거예요. 자, 예컨대 여러분들 따라 쓰지 마시고요. 이 CO2가 있습니다. CO2가 뭐예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몇 개 있어요 지금 여기에? 2개 있어요. 맞죠? 이산화탄소 안에 산소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요. 그럼 총 산소는 몇 개입니까? 4개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두 개의 CH3COO-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원자 이온이라 부르거든요. 얘가 하나의 전하량 1마음이온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고요. 그럼 이 안 탄소 몇 개 있어요? 1개,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총 2덩어리 있으니까 4개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 다원자 이온 안에 수소는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습니다. 3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화학에서 계속 쓸 거란 말이야. 제일 기본기인데 학교생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2번 다시 이야기해 주는 일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기본기니까 잘 챙겨 두셔야 돼요. 됩니까? 자 그럼 이제 기본기는 좀 바꿨으니까 지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를 펼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우리 뭘 다룰 거냐면 주기성과 주기율표라는 파트를 다룰 겁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한 번에 묶었지만 실제로는 별개 단원이거든요. 얘가 한 단원이고요. 얘가 한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기성과 주기율표를 볼 때는 가장 먼저 뭘 공부를 해야 되나요? 바로 원자 모형을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원자 모형이라는 게 사실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뭐 러더퍼드라는 아저씨의 원자 모형도 있다고 그랬고 뭐 보어라는 사람도 있었고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는 뭘 쓰냐면 현대 원자 모형이라는 걸 씁니다. 다만 그 현대 원자 모형을 고1 수준에서 이해하는 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고1 때는 현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 원자 모형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전 단계인 보어의 원자 모형을 봐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모든 화학을 설명을 할 때 보어의 원자 모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됩니까? 나중에 용산고 가는 친구들은 이 원자 모형이 역사까지 좀 빡빡하게 하거든요. 그때는 다 할 건데 지금은 모든 기준 다 뭐라고요?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동물부터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가장 마지막 거에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지금 다 설명을 위해서 미리 좀 그렸고요. 자, 이게 지금 수소 원자 모형이에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핵 주변에 전자가 뺑뺑뺑뺑 돌고 있는 게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 자, 이 보어의 원자 모형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전자 껍질이라는 것부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전자 껍질. 자, 전자 껍질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전자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전자가 위치하는 곳. 혹은 공전 궤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전자라는 친구가 그냥 지 마음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딱 결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장소를 뭐라 부른다고요? 전자 껍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어디 위에다가 표현을 해야 돼요? 전자 껍질 위에다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 전자 껍질을 공부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들 좀 써줄 거예요. 자, 우선 전자 껍질에다가 전자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몇 개를 표현할지 좀 걱정될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하지만 원자 모형이죠. 전기적 중성이 원자 모형이라고요. 자, 그 말은 즉 전자의 수는 뭐와 똑같다? 양성자의 수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표현할 때는 양성자 수만큼 표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자 번호만큼의 전자를 여기에다가 채워 넣어야 돼요.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전자 예컨대 3개 깔아야 된다고 칩시다. 3개를. 그럼 여기다 3개 다 넣으면 되나? 아니 여기다 3개 넣을까? 아, 여기 2개 아닌 게 넣을까? 이게 지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나름은 전자 배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에 따라 이 전자 껍질에 전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 껍질을 내가 지금 여기 2개 그려놨죠? 예컨대 예시로. 전자 껍질을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낼 때 최대 몇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 전자 껍질은 최소 1개부터 최대 7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됩니까? 최소 1개부터 최대 7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실상 해당 파트의 메인은 얘거든요. 전자 배치 규칙. 그래서 우리 이 전자 배치 규칙을 좀 잘 볼 거예요. 전자 배치 규칙. 우리 얘를 다른 이름으로도 불러주기도 합니다. 옥텟 규칙이라고 불러줘요.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라고 불러줍니다. 따라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영어 잘하죠? 아마도 잘해야 돼 얘들아. 자, 우리 단어 쓸 때 접두사라는 게 있어요. 자, 영어 단어 잘 외우려면 접두사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접두사들 중에서 수와 관련된 접두사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모노라는 게 있습니다. 모노가 뭐예요? 모노 붙어 있는 단어 아는 거 있니? 모노레일이라고 알아요. 모노레일. 모노레일이 뭐예요? 기차요. 기차지 그래. 레일이 하나인 기차입니다. 그걸 모노레일이라고 해요. 모노는 숫자 1과 쓰지 마요 여러분들 이거. 숫자 1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눈물에 똥꼬쇼하는 드라마를 모노 드라마라고 하는 겁니다. 독백하는 거. 보통 접두사로 by나 혹은 d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뭘 뜻하는 걸까? 숫자 2를 뜻합니다. 2. 2예요, 2. 자전거 영어로 뭐예요? 바이시클. 그게 by가 둘입니다. 시클이 서클 말하는 거예요. 원,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이시클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바이시클은 두 발 자전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영어로 뭡니까?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3입니다. 앵글이 뭐야? 각이거든. 각 3개. 오. 몰랐어요? 너무 충격적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저런 것도 처음 들었어. 미 국방부 있는 건물을 뭐라 불러요? 펜타곤. 그거 위에서 위성사진 찍은 거 봤어요? 사진? 팔각형이라고요? 오각형입니다. 여러분 롤을 하세요 가끔씩? 롤 하는 친구 있어요? 펜타킬이 뭡니까? 5마리 잡은 펜타킬이에요. 그럼 4는 커다란. 맞아요. 진짜요? 자 이렇게 쭉쭉 가다가 접두사에 억태가 나와요. 억태. 이거 붙어있는 동물이 있거든요. 옥토퍼스. 다리 몇 개입니까? 8개. 팔을 의미합니다. 옥태 규칙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숫자 8과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고? 예비고일인데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랑 많이 배웁니다. 헥사도 배우고. 헥사곤이면 헥사곤. 육각형? 육각형. 헥사가 6이거든요. 패트는. 자, 그래서 옥텟 규칙은 숫자 8과 관련되어 있는 전자배치 규칙이에요. 우리가 이 전자배치 규칙을 어떻게 배워서 써먹을 수 있냐? 지금부터 좀 다룰 겁니다. 우선 규칙 1번. 원자가 가지는 전자수는 원자 번호만큼이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안 쓸 거고요. 그럼 얘들을 채울 거란 말이야. 그치? 얘들을 채울 겁니다. 전자를 채울 때는 각 전자 껍질이 채울 수 있는 숫자가 있거든요. 걔를 다 채우면 다음 번호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1번) 껍질부터 전자를 채운 후 다음 껍질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1번 껍질이면 제일 밖에예요? 안에예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1번 껍질이면 핵과 가장 가까운 껍질입니다. 얘부터 채워야 돼요. 얘를 다 채우면 다음 껍질에다가 전자를 배치시켜 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전자는 몇 개를 넣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학교마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난 통합과학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할 겁니다. 우선 2. 자, 1번 껍질은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더 못 넣어요. 2개가 풀방입니다. 더 못 들어가요. (2번) 껍질부터는 드디어 숫자 8과 연결됩니다. 전자 최대 몇 개? 8개까지 들어가요. 최대 8개 들어갑니다. 그럼 저기 전자 껍질 3번에 최대 7개는 무슨 8개? 8개 들어간다고. 2번부터 최대 8개. 2번부터는 최대 8개 들어가요. 1번은 2개가 꽉 채운 거야. 2번부터는 8개 넣어야 돼. 8개. 최대. 이해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규칙을 지켜줘야 돼요. 별거 없죠? 별거 없지. 그치? 자, 그러면 진짜 이해했는지 한번 볼까? 따로 안 쓰셔도 돼요. 쌤이 8번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핵전화량이 몇이야? 핵을 합칩니다. 그럼 여기다 전자 채워야 되겠네. 그치? 몇 개 필요해요, 전자? 8개 필요해요, 8개. 8개 넣어야 되는데 우선 1번 껍질부터 넣어야 되겠죠? 전자 몇 개? 2개. 더 넣을 수 있어? 아니요. 없어요. 이제 어디 넣어야 돼? 2번. 2번 껍질 만들어야 되겠네. 몇 개 더 넣어야 돼요? 6개. 다 들었어요. 산소입니다.
산소가 다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 다 그릴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나 애들 되게 충격받았던 게 초보쌤인데 애들한테 원자 모형의 그림을 암기시키더라고요. 이걸 왜 암기시키지? 멍청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칙을 알고 여러분들 몇 번인지만 알면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2번 그려라, 20번 그려라, 4번 그려라, 5번 그려라 다 그릴 수 있다고 여러분 이제. 이 규칙만 알고 있으면. 3번 껍질은 몇 개? 2번부터니까 전체 쭉. 아, 2번부터는 다. 몇 번까지? 7번까지. 이해되죠? 껍질이 7개. 응? 아, 얘가 1번 껍질, 1번 껍질. 해서 껍질. 아, 그게 아니라 최대 7개. 7개 어디 적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제가 2개, 8개. 아니 그 껍질 개수가 7개라고. 아, 전자 껍질이 최대. 아, 제가 잘못 이해해서. 좋았어. 그럴 수 있어. 이거 안 좋았어. 됩니까? 이게 원자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자, 쉬운 건 여기까지. 좀 헷갈리는 거 할 겁니다. 3번. 에너지 준위라는 거를 좀 다뤄볼 거예요. 자, 에너지 준위가 뭐냐? 보통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직관적이지 않아요. 이해하기 힘들다고 정의만 보면. 그래서 보통 수업 때 뭐라 표현을 해주냐면 얘는 비슷한 의미예요. 얘랑 무슨 의미인가요? 뭐랑 전자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다라고 난 보통 비슷한 의미라 가르칩니다. 전자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다라고 난 보통 가르쳐요. 전자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다. 자, 봐봐.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치? 예컨대 3번을 표현해볼게요. 그럼 여기 꽉 채우고 여기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게 지구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구라고. 그러면 1번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더 높이 있는 거야? 2번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더 높이 있는 거야? 2번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더 높이 있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1번 전자들, 2번 전자들 누가 더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거예요? 2번이 높이 있으니까 더 높은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전자가 나 그럼 조금 더 높이 올라갈게 하고 여기 딱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전자는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전자 껍질. 전자 껍질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컨대 얘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를 내가 에너지를 10이라고 가정을 할게. 쓰지 마세요. 내가 얘가 가지는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를 위치 에너지를 30이라고 표현할게. 그럼 얘한테 야 10 더 줄 테니까 올라가 봐 하면 못 올라간다고. 에너지 안 받습니다. 그러면 18 줄게 그러면 안 가요. 그러면 19는 싫대. 얘는 에너지를 얼마 더 줘야지 올라가는 거야? 20을 더 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의 수준은 연속되는 게 아니라 끊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불연속적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원자들에 있는 전자들은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얘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져요. 이거 그래프로 많이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프로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냐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X축이 에너지예요. Y축이 에너지 준이고요. 그럼 예컨대 에너지가 특정 값을 도달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특정 값을 넘어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특정 값을 넘어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계단 형태로 나온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그래프라고 하면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근데 이거 어떻게 돼 있어? 뚝뚝 끊어져 있죠? 이걸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준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이번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알게 모르게 배운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라는 거예요.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신 때는 좀 정확하게 정의할 건데 방학 때는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해서 정말 라이트하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할 겁니다. 이런 말이 들어오면 점점 미쳐가거든요. 미쳐가요. 우선 바닥 상태를 여러분들 먼저 이해하는 게 좋아요. 얘는 에너지를 따로 받지 않은 상태예요. 얘는 추가적인 에너지를 받지 않은 상태예요. 디폴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다. 그러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 그릴 때 다 바닥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내 상태라고. 원래 내 상태. 얘는 에너지를 받은 상태다, 받지 않은 상태다. 그치? 얘는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받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은 무슨 상태로 그린다고? 바닥 상태로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됩니까? 근데 얘들한테 에너지를 주잖아. 그러면 전자가 다음 껍질로 넘어가요. 안 나왔어? 그냥 기다려줬는데. 나오는 법 알려줄까? 나오게 하는 법? 무조건 100% 나오게 하는 법 있어, 저 책이. 괴로워? 휴지나 종이 이렇게 자르잖아. 그럼 끝을 돌돌 말아서 뾰족하게 만들어. 얇게. 그 다음에 코 깊숙한 데 살살 돌려서 하면 간지럽거든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게 제 책이 원리예요. 그래서 거기 정확하면 무조건 나와요. 근데 코로나 검색도 막 되게 괴로웠죠. 근데 그건 아팠잖아. 이건 안 아파요. 이건 걱정하지 마. 안 아파. 그래서 쌤은 제 책이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와잖아. 그럼 집에서 이래요. 시원하면 그래야지. 그래서 제 책이가 이물질이 코 안쪽 여기를 건드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 자극돼서. 잡수식이 들었죠? 자, 에너지 받지 않은 상태. 그럼 들뜬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그치. 에너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떴다라는 거는 전자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이걸 미리 그려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봐봐요. 원래 보의 원자 모형이라는 게 수소 원자 모형의 스펙트럼을 설명하려고 나온 원자 모형 모델이거든요. 그럼 이게 원래 없잖아. 이건데 원래 없다고요. 이게 원래 없는 상태가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요. 근데 얘한테 에너지를 주잖아. 그럼 전자가 갑자기 껍질 만들고 위로 올라갑니다. 일쪽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쪽이 첫 번째 전자 껍질 비는 거예요.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내려옵니다. 이게 원래는 수소 원자 모형을 설명하려고 그런 건데 이렇게 하면 넌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다 전자 하나 더 그려놓는 거예요. 리튬이라고 해서 리튬이야 리튬 3번이에요 3번. 이렇게 되잖아. 1번에 있던 친구가 올라가요. 나 2번 갈래 하고 올라가버렸다 생각하세요. 그럼 봐봐.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만큼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20. 반드시 20의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어릴 때 재민일 때 신나가지고 높은 데 올라갔어요. 나무 위 기어 올라갔어. 그럼 어머니가 아이고 잘했네 하셔요?
내려오라고 하시지. 얘들 왜 잡혀 있습니까? 얘가 잡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되게 불안정해서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자리에 올라오라 다시 말이 꼬이냐고.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오라고 얘가 지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10으로 계속 내려오겠지. 맞죠? 뭐 올라갔을 때 20을 먹고 올라갔잖아. 내려올 때는 20을 뱉고 내려와야 돼요. 반드시. 이거 어디서 먹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종류의 에너지는 상관없어요. 대개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배우는 게 그게 빛에너지라고. 그게 여러분 사실 우리 스펙트럼 배웠죠. 근데 내가 백색광 이야기하면서 무선 형님들 지나가면서 삥 뜯기고 그 이야기 했었지. 그게 이 이야기예요. 이게 원소들마다 이 껍질들 에너지 주기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애들은 1번, 2번 사이에 에너지 갭이 20이라고 하면 어떤 애는 50이에요. 어떤 애는 60이고요. 그래서 특정 파장의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특정 파장의 빛의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다고. 예컨대 빨간색은 에너지 20을 가지고요. 노란색은 에너지 40을 가진대. 그럼 얘는 40 에너지를 못 먹어요. 20 에너지만 먹을 수 있다고. 빨간색밖에 못 먹는다고요. 바닥 상태가 차가운 기체입니다. 바닥 상태가. 뜨거운 기체가 들뜬 상태예요. 들뜬 상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와야 돼요. 그때 먹은 만큼 에너지를 뱉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그 뱉는 에너지가 빛 에너지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기체는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반드시 먹은 만큼의 에너지는 반드시 같은 양으로 방출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야광팔찌 알죠? 야광팔찌 어떻게 해야 돼요? 빛 비쳤다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가야지 반짝반짝 빛나잖아. 야광이 나잖아요. 에너지 주는 건 빛 에너지. 들떠라 하는 게 들떠라 하고 어두운 데 가면 내려와요. 그럼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먹은 빛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게 흡수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에서 특정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특정 선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같은 원소라고 하면 선의 위치가 같은 이유가 같은 에너지라서 그래요. 빛이라는 거는 특정 파장에서 특정 에너지를 가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특정 파장의 색깔만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 파장의 색깔만 방출할 수 있는 거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이해하면 쉬운데 사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라이트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괴로워하는 부분. 이해됩니까? 쉽죠? 그래서 학기 되면 저걸 더 자세하게 합니다. 되나요? 네. 자, 그래서 반드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흡수. 그럼 들뜬 상태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바닥 상태로 갑니다. 방출합니다. 얘는 안정하고 얘는 불안정해요. 그래서 안정한 상태로 원자를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닥 상태로 보통 볼의 원자 모형을 그리는 겁니다. 됩니까? 개념 하나만 더 하면 쉴 수 있어요, 여러분들. 4. 되게 초보 선생님들, 초보 강사님들이 실수 되게 많이 하는 개념인데요.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최외곽 전자와 원자가 전자라는 개념, 이 두 개 혼용하시면 안 돼요. 엄연히 정의가 다릅니다. 자, 최외곽 전자의 뜻은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입니다. 원자의 가장 어디?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예요. 원자과 전자도요. 이 개념이 들어가요.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입니다. 근데 이 앞에 워딩 하나 더 붙어야 돼요. 화학 반응에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혹은 참여 가능한, 원래 명확한 정의는 참여하는이거든요. 근데 참여하는이라고 하면 애들이 질문이 좀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여기서 누가 이 많은 애들 중에서 누가 참여하는데요? 얘들 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보통 이해를 위한 정의로서 화학 결합 반응 쓰고 화학 반응 화학 결합에 참여 가능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하려고요.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이거 뭐가 달라요 하는데 일부 종류 원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달라져요 값이. 그래서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혼용하시면 안 돼요. 되나요? 돼요? 네. 그래서 여기 개념까지 명확하게 하면 우리가 통합과학 때 공부해야 될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생긴 겁니다. 쉽죠? 너무너무 쉬워요. 죽을 것 같아? 시작도 안 했는데? 물량 물겠네. 물리가 더 쉬워요. 물 쉽다고. 안 해봤어 나. 나만큼 해봤어? 물리가 제일 쉬워요. 공간에. 됐습니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문 쉬었다가 시작할 겁니다. 주기성과 주기율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주기율표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네. 누구예요? 아는 과학자 너밖에 없어? 가슴이 아프네. 아 이름 알았는데. 누군데? 뉴턴인가? 진짜로 배웠잖아. 너희들 아는 과학자 둘밖에 없잖아. 했어요. 그러니까 했어? 감옥파. 감옥 믿음쌤이요? 허블. 지랄하지 그냥 말고. 새끼들 씨발 아는 게 다 뱉고 있네. 진짜 알았는데. 자, 대기 여러분들 처음 들었을 겁니다. 모즐리가 만들었어요. 무슨? 모즐리. 해리포터가 만들었는데. 자, 이게 애들이 생각보다 멘델레이프라고 많이 대답을 해요. 멘델레이프라고. 근데 멘델레이프라는 아저씨가 주기율표의 컨셉을 상시한 거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대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만든 겁니다. 모즐리. 그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이건 주기성과 주기율표를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정의를 해줄 겁니다. 자, 주기율표는 간단해요. 우선 원자 번호 순으로 원자들을 배치해요. 원자 번호 수로 배치를 하다가 우리가 그냥 계속 한 줄로 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주기를 가지고 나타나게 원소들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원자 번호 수는 그리고 원소들을 주기성이 나타나게 이 원소를 배치한 표. 얘를 주기율표라고 해요. 자, 그럼 주기성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주기성. 주기성이 뭘까? 특정 원자 번호 간격이 주기가 될 겁니다. 특정 원자 번호 간격이 주기가 돼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했을 때 특정 원자 번호가 지났을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성질, 우리 그거를 주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주기, 이 주기는 원자 번호예요. 주기에 따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현상 혹은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주기성이라고 합니다. 이 주기성이 나타나게 표를 그냥 깔아놓은 거예요. 주기표를. 됩니까?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주기표는 어떻게 그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다뤄볼 거예요.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기표를 볼 겁니다. 자, 주기표는 가로줄이랑 세로줄이 있어요. 자, 가로줄이랑 세로줄을 우리는 앞으로 가로줄, 세로줄을 이렇게 안 불러줄 겁니다. 자, 가로줄은 뭐라 불러줄 거냐면 주기라고 불러줄 겁니다. 세로줄은 족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족. 무슨 족 이런 말 쓰잖아요. 그치? 마오리 족 이렇게. 그 족이에요. 그 족 맞아요. 이 족이 그 족이라고요. 가져갈 때 족이라고요. 진짜요? 그러면 조기 같은 애들은 비슷한 애들, 비슷한 애들. 그 족입니다. 자, 가로줄은 주기고요. 1에서 7주기까지 존재합니다. 1에서 7? 아까도 보지 않았니? 전자껍질. 그렇죠. 그래서 이 가로줄 주기는 전자껍질 수예요. 자, 세로줄은 총 18개 있습니다. 1에서 18쪽이에요. 이 족은 뭐와 연관이 있냐? 원자과 전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같은 족이라고 하면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같아요. 되게 화학적 성질이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전자 수가 같다? 그럼 화학적 성질이 어떻게 써요? 되게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오리족이라고 하는데 거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어요. 마오리족만 있죠. 그쵸? 그래서 되게 비슷한 일입니다. 조기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고요? 비슷하다. 비슷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은 족에 있는 원소는 무슨 성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게 옥텟 규칙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옥텟 규칙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같은 족에 있는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외웠겠죠? 주기율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주기율표 한번 그려볼 거예요. 1족, 2족, 점점점점점,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 있습니다.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까지 있고요. 여기에 있는 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배치할 때는 무슨 순으로 배치한다고요? 먼저 번호 순이에요. 그러면 여기 1주기 1쪽이 제일 먼저 오는 겁니다. 누가 와야 돼요? 수소 1번이 와야죠. 자, 2번을 써줄 건데 2번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누가 와야 돼요? 헬륨.
다 외우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 어떻게 써요, 원숙이요?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둘 다 같이 불러. 산소 질소 산소 조용히 그만 불러. 다들 불러. 플로우. 네오. 응? 뭐라고? 아, 네오 맞네. N? 이. 아, 마그네슘. 아닌데. 마그네슘. 전지. G. 알루미늄. 규소 F 황. 황 S 염소 C 칼슘. 칼슘 C 믿음 쓰면서 손 들어 지금 손. 바삭 들어. 왜 몰라? 믿음 형한테 한번 얘기할까? 형 수업을 정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학교 믿음 형한테 가지고 형이에요 믿음 쌤이. 아이. 아 물론 실제로 그때 믿음 형이라고 안 합니다. 믿음 쌤이라고 하지. 브로민 시키더라. 브로민. 여기는요? 아연 혹시 아나 이거? 그 순 아닌가? 순 아닌가? 루비듀. 루비도요? 루비듀. 이거는요? 순. 페슘. 맨 아래 수는 순. 프랑슘. 수험 모세야? 수험 뭐야? 프랑심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물론 이 셋은 조금 과하게 나오는 학교들만 나오는데 적어도 용산고도 과하게 나오는 학교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까지는 안 나와요. 네비지. 얘들은 안 나옵니다. 근데 얘들은 모든 학교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통합과학 버전의 주기율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 암기하셔야 돼요.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응? 다 암기하면 돼요. 아 근데 그릴 오른쪽 그리면 되죠. 그럴까요? 과연 밑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아 일단 그리는 걸 몰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1번 껍질에 전자 하나 채우죠. 원자가 전자 한 개 있습니다. 맞지? 2번 껍질은 두 개 다 채우지. 그럼 가장 바깥 껍질에 최외곽 전자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최외곽 전자 두 개죠. 원자가 전자는요? 0개입니다. 0개. 이 18쪽은 여러분들 원자가 전자가 0개예요. 완전 좀 반응 안 했어 자, 보통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죠. 대개 사람들 당신 왜 살아요? 그러면 행복해지려고요. 삽니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왜 고생하니? 나중에 행복해지려고 고생하는 거지. 안 그래? 막 살 거고 불행하고 싶으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겠니? 얘들한테 물어봤어. 원자가 너희들 왜 사니? 하니까 저도 행복해지려고 사는데. 아 그래? 어떻게 하면 행복한데? 하고 물어보니 두 가지를 만족하면 가장 해피하고요.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이걸 해야 된대.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전기적 중성을 만족하면서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면 해피하다는 거야. 걔들이 어디 있어요? 얘들이에요. 모델 원소들의 원업이 상태, 원업이 상태. 성공. 얘들은 어때요? 쟤들은 다? 전기적 중성을 만족했는데 지금 뭐를 만족하지 못한 상태예요? 옥텟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조금 더 해피할 것 같대. 전기적 성질을 잃어도. 그래서 애들이 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온이 되면 전기적 중성을 잃거든. 근데 뭐는 만족하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짓거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됩니까? 그럼 얘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다고 바뀔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지하고 싶어요. 화학 반응 안 합니다. 화학 반응 안 해요. 그래서 얘들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 표현하고 0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나머지 애들은 이 족의 1의 자릿수가 얘들의 원자과 전자 수가 돼요. 됩니까? 1의 자릿수가 원자과 전자 수가 된다. 너무 쉽죠? 왜 틀리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다, 그치? 다음부터 틀리기만 해요. 여러분 주기율표 이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헤헤 뭐 리베 분탄지선 이거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예컨대 내가 10번 하면 바로 나와야 돼. 8번 하면 바로 나와야 되고요. 5번 하면 바로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칼슘 몇 번이냐면 딱딱딱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너희들 예컨대 문제에서 4번 뭐 12번이래. 이러고 있을 거야 문제 푸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번호랑 원소 기호랑 바로 매칭이 돼야 된다고요. 다음 주 테스트 때 넣을 거거든요. 볼 거거든요. 그럼 주기를 표로 주겠습니까? 번호로 줄 거예요. 원소 기호를 줄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바로바로 써야 돼요. 그거 푸는데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안 돼요. 그려놓고 오늘 다 뚫려 해야지. 이제 복습을 본다.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할 거고 덜 외운 친구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주기율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주기율표에서 되게 많은 원소들이 있겠죠? 얘들 좀 나눠줄 겁니다. 크게 두 무리로 나눠줄 거예요. 그게 바로 금속과 비금속입니다. 자, 금속과 비금속을 내가 지금부터 좀 나눠줄 거예요. 자, 우선 여기 친구들. 그리고 이 친구들. 근데 얘도 노란색. 얘는 18쪽 친구들은 그 안에서 또 나눠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초록색 가져가야 되는데 깜빡했네. 또 다른 분류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지금 노란색은 내가 뭘 표현했냐면 비금속을 표현한 거고요. 파란색은 금속을 표현한 겁니다. 금속. 자, 빨간색은요. 아칼리?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자, 이 주황색을 준금속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얘들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얘들 이야기를. 자, 금속부터 먼저 이야기 해볼 겁니다. 자, 금속의 특징들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자, 금속들이라고 하면 되게 주기율표상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과 중앙에 위치한다고 표현합니다. 선생님, 이게 중앙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3번부터 12조까지 없죠? 이 사이에 금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금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금속.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 버전으로 이런 모양을 그리는 거지 실제로는 금속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징 이야기 할 때 주기율표상 왼쪽과 중앙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금속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되게 단단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자, 물질 상태 중에서 단단한 거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고체. 고체예요. 그래서 대부분 주로 상온에서 고체예요. 예외가 있습니다. 뭐 있을까? 순. 그렇죠. 수은 예외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수은 되게 위험해요. HG라고 씁니다. 그러면 대학 실험실에서 수은 유출되면 그거 처리해주는 업체나 전문 인력 와서 처리해줄 때까지 실험실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왜요? 중독돼요. 죽어요. 그럼 친구들이 막 보면 신기하거든. 신기하고 손을 갖고 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요. 죽어요. 근데 그거 갖고 그게 아니야. 나중 되면 죽을 거예요. 나중에 처리하고 이 친구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 아, 내가 되게 신기한 액체 가지고 왔다. 손대봐. 한입 빨래 이래도 죽어요. 자, 상황에서 고체 상태 수은의 예입니다. 수은의 예외. 자, 그리고 또 금속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어요? 반짝반짝해. 반짝반짝해요. 우리가 겉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되게 은백색의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려요. 또 늘어납니다. 또 변형이 잘 안 돼요. 변이 잘 안 돼요. 상온에서. 자, 우리 금속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방 도구들 뭐로 만들어요? 철. 철이요. 알루미늄 만듭니다, 여러분들. 철 만들면 안 돼. 알루미늄 만들어요, 알루미늄. 가볍기도 하고요. 이제 피막 형성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쨌든 열 전도성이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전깃줄, 이 도선에 피복 벗겨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구리. 그죠, 굴이 있죠. 그건 알고 있는 굴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얘는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또 아까 비슷한 말 나왔어요. 연성과 전성이 좋다라고 표현해요. 연성과 전성이 좋다라는 거를 교과서에는 뽑힘성, 펴짐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공하기 편합니다. 가공하기 편하다. 가열하고 혹은 두들겨 패면 잘 변한다고요. 연성과 전성을 가진다. 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우리 단단한 물체들 있죠. 단단한 물체들 그걸로 차 만들면 안 되나? 단단한 거 금속보다 더 단단한 것도 많아요. 그쵸? 그걸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사고를 했을 때 사람이 뒤져버려.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우리 보통 금속은 압력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구부러지거나 펴지거나 늘어나거나 하거든요. 근데 되게 금속이 아닌 물질들은 압력을 가하면 부셔져요. 깨진다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기계 같은 거 만들 때 그냥 단단한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금속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가공이 용이하거든요. 됩니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속의 성질 중 하나가 얘가 이온되면 무슨 이온이 돼요? 그렇죠. 양이온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성질. 제일 중요해요. 얘들이 이온이 왜 된다고? 18쪽 되고 18쪽 된다고. 18촉처럼 변하려고 그래요. 얘한테 물어봤어. 회피하니? 아, 더 회피하대. 어떡할 건데? 회피해질 거래. 어떻게? 전자 버릴 거래. 가져올 수도 있잖아. 전자 안 가지고 올 거래. 난 버릴 거래. 왜 그런지 물어봤거든. 힘이 많이 든대. 여기 힘든 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잖아요. 그치? 얘 똑같거든. 에너지 많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얘는 햇빛이면 보세요. 예컨대 여기 있는 일쪽에 있는 금속들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해피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나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껍질이 하나 줄어들고 전하량이 일가되긴 하다만 옥텟 규칙은 다 만족한 모양이 되거든요. 맞지? 두 번째 방법. 껍질을 포기하기 싫다. 난 전자 7개를 가지고 올래. 그럼 귀찮잖아. 7개나.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전자를 하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려고 그래요. 이온이라는 게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서 전하를 가진 상태가 되는 거거든. 전기적 중성인데 마이너스를 잃어버려.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 양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금속이라는 친구들입니다. 됩니까? 금속 했으니까 누구 해야 돼요? 비금속 해야죠. 사실 비금속이라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금속처럼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금속이 아닌 떨거지를 모은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 불러줍니까? 비금속이라 불러줍니다. 비금속. 그래서 원래 금속인 친구들과 금속인 아닌 친구들 말해요. 금속이 아닌 친구들. 왜 뽀석거려? 왜? 예? 왜? 아니, 이거 뭐 말하는데? 아 말한 게 뒤에서 긁어가지고. 긁었어? 왜 긁었어? 아니 묻었어. 왜 묻었어? 자, 보세요. 비금속 볼 겁니다. 자, 비금속은 여러분들 특징이라고 적어주긴 하는데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잖아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 특징이 없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기율표상 어디 위치해요? 오른쪽. 그렇죠. 거의 이게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쌤 근데 비금속이 더 가운데 아니에요? 내 귀를 귀등을 들었구나. 여기에 있는 게 다 어디 있다고. 아. 아. 자,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금속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훨씬 많아. 두 번째, 얘는 상온에서 고체나 기체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공통점 아닌가요? 단 브로민, Br은 액체입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고체 있죠? 액체 있죠? 기체 있습니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이게. 누군 또 고체, 누군 기체야. 이게 무슨 공통점입니까? 떨거지를 다 모아놓으니까 고체도 있고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는 거예요. 자, 대개 얘는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어떨까? 좋지 않습니다. 근데 탄소, 정확히는 흑연이거든요. 예외예요. 흑연은 미치도록 좋습니다. 말도 안 되게 좋아요. 금속들보다 나아. 친구들 이제 뭐 암살하고 싶으면 너 공부해봤니? 하고 있단다. 주기율표 공부해봤어? 그렇지. 금속은 전기전성이 좋대. 맞아. 그럼 저기에다가 젓가락 꽂으면 뒤지겠지? 그럴 것 같아. 근데 비금속은 꽂아도 안 죽지 않을까? 안 죽겠지. 친구한테 줘 이제. 연필 꽂아. 연필은 안 돼. 연필 안 돼. 차부심 더 정확해요. 차부심 그게 줘야지. 한번 꽂아 볼래? 친구가 딱 꽂으면 이제 지금 못 보는 거. 한 명 제거하는 거야지. 한 명 넘겼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잘 통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흑연은 정말 많이 좋아요. 흑연이. 어떤 애는 안 좋고요. 어떤 애는 좋아요. 공통점입니까? 보기 힘들어요, 공통점으로. 그냥 아닌 애를 모아놓으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자, 그리고 얘들 일부 교과서에서 이거 광택이 안 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광택 나는 애도 있습니다. 원래 넣으면 안 돼요. 나중에 학교에서 불타고 하면 그런 겁니다. 따라 안 나올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뭐겠어요? 빨간색 썼네 저기서. 얘는 이온들 뭐 되고 싶어 하겠어요? 음이온 되려고 합니다. 이온 되면.
그치? 얘들 이온되면 음이온이 되려고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고야. 얘는 이온이 되면 음이온 되려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저기에 플루오린 데리고 올까? 플루오린아, 너 옥텟 규칙 만족하고 싶지? 아, 옥텟 규칙 맞았다 이거야. 어떡할 건데? 방법 두 가지죠. 전자 7개 다 갖다 뜯어 버리거나 하나 주워오면 돼요. 어떡하겠니? 추워. 주워는 아직 하나 언제 다 뜯어가지고 지금 인력에 의해서 붙어 있는 거잖아. 떼내는데도 에너지라고 힘써야 된다고요. 그럼 차라리 금속애들이 버린 거 기웃기웃거리고 있다가 하나 가지고 오는 게 낫지. 그치? 그래서 얘들은 음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음이온이 되려고.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비금속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별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별게 다 있거든. 여기다가 공통점이라고 해주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금속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게. 그래서 이렇게 묶이긴 하는데 비금속들은 아닌 나머지 썰거지 집합이라 좀 적다라고 생각됩니다.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좀 특이한 친구들이 있죠. 누구랑 누구? 준금속과 비활성 기체가 있어요. 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디에 속하냐라고 나중에 학교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학교마다 가르치는 게 달라요. 공통된 거는 비활성 기체는 내가 어디다 넣어놨어요? 비금속. 비금속에 넣어놨거든요. 비활성 기체는 확실히 비금속이 맞습니다. 준금속은요? 몰라요. 비활성 기체예요. 비활성 기체란 비금속이에요. 금속이 아니에요. 근데 안 넣어놨죠. 대다수 용산고 갈 거잖아. 아니에요? 용고손? 중경손? 성심손? 어디가? 배제예요. 합격했어요.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알겠습니다. 배제되는 가면 안 돼. 알겠지? 친구 배제되거든. 맨날 올렸었는데. 사회에서 배제됐구나. 대. 근데 지들도 그러고 논대요. 학교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되게 내가 할 때까지 지금 내신 하고 있는 학교가 성심, 중경, 용산이거든요. 거기에서 학교쌤이 올해까지는 적어도 안 넣어서 내가 나눠 놓은 겁니다. 근데 정확히 팩트로 말하면 비금속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금속이 아니거든 결국에는. 금속이 아니면 다 비금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금속이 아니면 비금속입니다. 금속이 아니면 비금속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들에서는 비금속과 준금속을 나눠 놓으셔서 나눠서 표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결국에 이게 실제 비금속이냐 아니냐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니고요. 통합과학 점수 따러 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내신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쌤이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 오늘부터 너희들 비금속이면 비금속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 여기서 지우고 하자. 둘만 좀 특이한 애들이니까 해서 해볼게요. 중금속과 비활성 기체. 자, 준금속은 말 그대로 준금속이에요. 준금속. 그 말은 즉 어떨 땐 금속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환경에 따라 이 환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압력이나 온도와 같은 상황들 금속의 성질과 비금속의 성질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친구예요. 오늘은 따뜻하니까 금속, 내일은 추우니까 비금속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그런 친구들을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다 써먹냐면 단도체에 써먹어요. 우리 컴퓨터는 보통 몇 진법으로?
이진법. 이진법으로 계산을 시키죠. 그치, 0과 1이라고. 이게 전류가 흐를 때와 흐르지 않을 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컴퓨터 만드는 겁니다. 예로. 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규소가? 모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모래. 선생님이 취미가 컴퓨터 부품 사모으고 업글하고 조립해주고 그게 취미거든요. 왜? 컴퓨터기니? 빡살났어요. 뭐라고? 빡살났어요. 빡센 거 쓴다고? 빡살났어요. 팍살났다고? 저런. 우리 집은 멀쩡한데. 무튼 보통 컴퓨터 부품 중에서 반도체에 해당하는 게 메모리.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메모리나 CPU나 GPU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산하는 애들. 계산하는 애들. 얘들 신제품 나왔는데 성능이 전 세대랑 별 차이가 안 나. 가격만 비싸고. 그러면 보통 우스갯소리로 모래 낭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래 낭비. 근데 그 모래가 어디에 많이 있을 것 같아? 미국과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규소가 풍부한, 순수한 규소가 풍부한 모래가 중국과 미국에 많이 있어요. 왜 당근 할아버지는? 재테크를 또 이렇게. 이 중금속이에요. 나중에 여기 단어만 따로 배웁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라고 해서 따로 배울 거예요, 통합과학에서. 물론 이번 방학 때는 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비활성 기체들. 자, 쟤들은 성공한 친구라고 했죠. 원소들의 표본이라고. 그럼 변하고 싶다, 안 변하고 싶다? 안 변하고 싶다. 그럼 화학 반응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화학 반응에 혹은 결합을 거의 한다, 안 한다? 거의 하지 않는 기체들입니다. 쟤를 뭐라 부른다고요?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고요. 비활성 기체. 비금속이에요, 확실히 얘네. 내나요? 거의 안 하는 거면 하기는 해요. 과학에서 100%라고 하면 사기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라고 붙입니다. 사실상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됩니까? 그래서 보통 문제 풀 때도 거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치트키. 네, 치트키. 나쁜 사람. 됩니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금속과 비금속 안에서 또 특이한 애가 있어요. 또 특이한 애들. 그래서 걔들만 또 따로 배워야 돼요. 또 따로 빼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진짜 지랄 맞죠, 여기? 암기할 게 많아요, 여기가. 근데 어쩌겠어, 해야지. 우리가 금속, 비금속은 봤고요. 3번.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를 공부할 겁니다.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딱 보면 알아야죠. 중학교 버전이 아니라 통합과학 버전 되니까 몇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생겨있죠. 누구? 1쪽이랑 17쪽. 금속이니까 1쪽 금속. 비금속이니까 17쪽 비금속들. 쟤들이 할로젠이고 얘들이 알칼리 금속이에요. 이해되죠? 요걸 더 해야 돼요, 우리가 더. 그래서 얘들부터 볼 겁니다. 자, 먼저 알칼리 금속부터 볼 거예요. 알칼리 금속. 자, 이 알칼리 금속은 몇 쪽에 위치한 금속들을 표현하는 겁니까? 1쪽에 존재하는 금속들입니다. 자, 그럼 1쪽에 위치한 금속이라 적혀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되겠죠. 누구는 빼줘야 돼요. 수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요? 1쪽인데 금속이 아니야. 금속 아니에요. 걔 금속이 아니에요.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넣으면 큰일 나요. 됩니까? 네. 그다음에 이 알칼리 금속들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특별하나 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속과 같은 이런 애들 특징 쓸 겁니다. 은백색 광택을 띄고 있어요. 고체에다가 은백색 광택을 띄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금속이니까. 여기서 끝나면 얘만 특별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치? 얘는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광택을 이뤄요. 반짝반짝 빛나던 친구가 반짝반짝함을 잃는다고요. 되나요?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 반응 예시를 하나 가지고 올 겁니다. 제일 만만한 친구가 나트륨이라 나트륨 데리고 올게요. 나트륨 금속이 있습니다. 얘는 공기 중에 있는 O2랑 반응을 할 거예요. O2. 얘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거든요. 산소는 지금 혼자 있을 때 산소는 혼자 있을 때 원자과 전자 6개죠. 전자 몇 개 있으면 해피해져? 2개. 2개 있으면 해피해져요. 더 있으면. 나트륨은 전자 몇 개 잃어버리고 싶어? 2개 잃어버리고 싶죠. 아, 1개 잃어버리고 싶죠. 그치? 그러면 1개 버리고 싶은 애 둘이서 산소 하나 와서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자 먹을 수 있죠? 얘는 전자 뱉을 수 있죠? 그럼 서로 해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2개의 Na2O가 되는 겁니다. 됩니까? 그러면 일가 양이온 2개랑 이가미온 하나가 붙으니까 전기적 중성도 만족해요. 전기적 중성에다가 옥텟 규칙까지 서로 상부해서 만족했으니 둘 다 부자 된 겁니다. 해피해진 거예요. 그래서 Na2O가 됩니다. 되죠? 요 반응식. 그럼 얘는 봐봐. 순수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알칼리 금속이니? 아니에요. 그 순수한 알칼리 금속이 같은 성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됩니까? 반응 좋아요. 자, 얘는 되게 일반적인 금속보다 무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강도가 되게 무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랑말랑 거리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말랑말랑함은 아니에요. 학용품 칼로 잘려요. 학용품 칼로 자르면 뭐 조금 마른 지점토 다 뭐 자르듯이 슥슥 잘려요. 진짜입니다. 다른 것 금속보다 되게 물러요. 성질이 그래요. 왜? 학용품을 자르는 학용품 칼로 자르면 잘린다고요. 금속이. 칼로 금속을 자른다고요. 학용품 칼이 뭔지 모르니? 커터 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식도로 잘립니다. 과도로 잘리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채 썰어서 먹으면 돼요. 잘려요. 이해됩니까? 잘려요. 무르다라고 해요. 금속인데 그래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4 물과도 반응을 해요. 자, 물과 반응을 해서 빛, 열,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이 반응한 물은 또 특정 지시약이랑 반응하면 붉은색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럼 따로 또 빼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볼까? 나트륨을 또 데리고 왔어요. 얘가 제일 만만해. 물과 반응시킬 거예요. 그 과정에서 빛과 열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2개의 수산화 나트륨과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빛과 열이 꽤나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얼만큼 나는지 궁금하면 쿠팡에서 나트륨 덩어리를 이만큼 사요. 그럼 한강에 던져봐. 뭐 터집니다. 폭발 일어나요. 네. 얼마나 우선 못 사니 걱정하지 말라. 못 사요. 왜? 위험하잖아. 팔겠니? 급식 가서 저 나트륨 사갈래? 그럼 팔겠니? 아니 나중에 해줄게. 요걸로 사고 친 적 있어가지고 지금.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반응한 물 있죠? 그치? 물과 반응하여 생성된 수용액에 지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놀프탈렌 용액을 반응시키면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해준 친구예요. 페놀프탈레인 반응을 시키면 탈레인 수용액이 붉게 변해요. 붉게 변화합니다. 그 이유가 얘 때문에. 얘가 이 용액과 만나면 이 용액을 붉게 바꿔줘요. 사실 알칼리성이란 말이 저기서 와요. 저기서. 됩니까? 돼요? 그럼 얘는 봐봐. 산소랑도 반응하면 안 되죠. 물이랑도 반응하면 안 되죠. 그럼 어디다 보관해야 돼? 기름 같은데. 유기용매에다가 넣어둬야 돼요. 아니면 액체 파라핀 같은 곳에 넣어둬야 됩니다. 석유 같은 곳에 넣어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 뭐라 부른다고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알칼리 금속. 되나요? 너무 쉽죠? 자, 알칼리 금속의 내용은 좀 많습니다. 좀 많은 거예요. 좀 할로젠 원소는 상당히 적당한 뜻입니다. 할로젠 원소 볼 겁니다. 이거 하면 오늘 단원, 첫 번째 단원의 1분 내내 끝이 나요. 그럼 완전이겠니? 좀 야무지구나. 자, 2 볼 겁니다. 할로젠 원소. 자, 할로젠 원소는 몇 쪽에 위치한 비금속이라고? 17쪽에 위치한 비금속입니다. 17쪽에 위치한 비금속이에요. 근데 할로젠 비금속. 잠시만. 이거 특징 하나 안 적었구나. 미안해. 특징 빼먹을 뻔했다. 미안해 여러분들. 6. 플러스 해줘요. 뭔가 숫자 적다고 했다. 미안해. 반응성 너무 중요하거든요. 얘들 반응성. 자, 되게 얘들 같은 경우에는 1쪽에 뭐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었죠.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서 반응성은 누가 제일 클까? 리튬, 칼륨. 이날칼이었던 것 같은데. 나트륨은 없겠죠. 중앙에 껴있다고. 그런 애들은 나쁜 어린입니다. 자, 보세요. 얘들이 반응하려면 누군가 전자 받아가야 되죠. 그치? 아까 보니까 전자 받아간 애들이 있으니까 얘들 반응을 하잖아. 얘는 전자 버리고 싶거든. 그럼 받아갈 애들 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온화가 되면서 화학 반응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전자를 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전자 떼는 게 더 용이한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하거나 주기가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가 뭐로부터 멀어져요? 18 원자. 욕을 박아버려. 아니요. 뭐로부터 멀어져? 이거 아니고.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핵은 여기 있고요. 껍질 수가 많아지면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멀어지는 거죠. 핵과.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핵에 의해서 잡혀 있다고. 근데 멀리 있으면 강하게 잡고 있는 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더 멀어질수록 전자를 떼내는 게 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혹은 주기가 클수록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 때 일반적으로 배우는 이 세 놈 중에서는 누가 제일 크다고요? 가장 원자 번호가 큰 혹은 가장 주기가 큰 칼륨이 제일 크고요. 나트륨, 그다음 리튬입니다. 저 아래에 있는 애들은 어디요? 그 안 배웁니다. 더 강해져요. 가능성.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는 내용이고 연구 같은 친구들한테 더 합니다. 내용들 특징을 더 해요. 밀도 이야기도 좀 할 거고.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우리 앞에서 과하다고 뺄 수도 있어요. 과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겨울전 하지 말자고. 됩니까? 물은 만큼 밀도 낮아요. 이게. 자, 할로젠 원소 볼 겁니다. 자, 할로젠 원소에서는 뭘 잘 봐야 되냐? 얘의 상태와 색을 잘 봐야 돼요. 혹시 특징이 몇 개 정도인 거예요? 줄였을지 늘렸을지 딱 다른데 한 3개, 4개? 근데 여러분 여기 표 그릴 겁니다. 한숨을 쉬네. 한숨을 받아보래. 나 18이라면서. 아니 욕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뭐 잘못 들었어. 18.1 나 잘못 줬다고. 아니 그게 아니 읽어서 못하는 거네. 잘못 말한 거 괴롭히지 말까? 내가 괴롭히는 거야? 했잖아요. 괴롭혀도 돼? 뭐 알았어. 자, 상태랑 색깔 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애들 상태라는 거는 물질의 상태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상온에서 어떻게 애들이 존재하는지 두 개를 좀 중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거 둘 다 써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애들 상태라고 하면 상온에서 혼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둘이 짝짝꿍하고 다녀요. 항상 손잡고 다녀요. 이걸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써줄 때도 F2, Cl2, Br2, I2 이렇게 써줘요. 이원자 분자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상태로는 어떤데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질 상태와 색을 써줄 거예요. 자, 우선 얘를 상태 쓸 때는 기체고요, 액체고요, 고체입니다. 이거 왜 여기 쉽죠? 자, 색깔 좀 구분을 해줄 거예요. 자, 보통 이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연노란색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연노란색. 염소 기체는 표현해주는 게 교과서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되게 노란색으로, 좀 진한 노란색으로 표현해주거나 아니면 황록색으로 표현해주기도 합니다. 약간 노란색인데 초록빛을 띠는, 혹은 초록빛인데 노란빛을 띠는, 초록색인데 섞어놓는 느낌.
교과마다 조금 다루는 게 달라요. 자, 브로메인. 잘 적으세요. 적갈색입니다. 적갈색. 구라 같은 잘 들어봐 얘들아. 나 이거 때문에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약간 스트레스 받는데 쌤 첫 수업을 첫 강의 계약을 대치강에서 했었거든. 대치동에서. 그때 단대보고 수업을 참 했었어요. 단대보고. 근데 단대보고 이제 겨울방학부터 이제 올려가지고 잘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되게 기대했던 애가 있었어. 내가 엄청 잘하더라고요. 애가 엄청 잘해. 순하기도 하고. 시험 첫 시험 보러 갔지? 여기 시험 범위였어요. 98점이래요. 근데 식직관은 좋았어. 식직관 98점인데. 자기 100점인 줄 알았대. 아니 가짜점 100점이라고 했거든. 근데 98점이고 화나고 왔어. 쌤은 따질 거라면서 시험을 가지고 왔더라고. 쌤 모습이 다 맞지 않나요? 다 시점을 해봤거든. 다 맞는 거야. 뭐지? 어디서까 했지 하고 보니까 주관식에서 여기 색깔 적는 게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2점 까였더라고 100점 만점에. 그래서 와 무슨 이걸 틀리냐. 근데 정답이 다 맞는 거 같아. 근데 왜 틀렸다라고 했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되게 젓갈색 정하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픈 게 여러분들 그 젓갈 색깔이 젓갈색이거든요. 비슷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진이 여태까지 진짜로 젓갈인 줄 알고 다 젓갈로 정하더라고요. 저 시옷 그냥 기억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쉬우셨어요. 내가 글씨 되게 이쁘게 썼는데 이렇게 쉬워서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여기 위에다 버튼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쉬우셨어요. 그래서 너무 젓갈 같았어요. 누가 봐도 젓갈. 이거는 적이라고 안 돼. 근데 그거 뭐 필기한 거 그거 쿠니가 병신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그러는 거다 젓갈로 필기 달라고 했었거든요. 필기 달라고 하니까 다 젓갈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세상에 너 젓갈이라 썼니? 네. 아니에요. 젓갈이라니까 똑같은 색깔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점 까여가지고 그래도 1등이었습니다. 그게 아쉬웠어요. 지금 성균관대 있어요. 성대. 적갈색이에요. 적갈색. 갈색인데 붉은기가 도는 갈색이라는 뜻입니다. 갈색인데 붉은기가 도는 갈색. 그리고 아이오딘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나중에는 얘들 활용하는 예시 같은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것 또한 나중에는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암기하셔야 돼요. 상태와 색깔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얘는 수소와 반응합니다. 수소와 반응해서 할로젠화 수소라는 게 돼요. 할로젠화 수소. 할로젠화 수소. 예시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수소기체한 놈이랑 염소기체한 놈이랑 반응시킬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HCl이 돼요. 염화수소라고 합니다. 염화수소. 됩니까? 3 얘는 특히나 알칼리 금속이랑 반응을 잘 해요. 그 중에서 나트륨과 한번 썼어.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해서 하얀색 고체를 만듭니다. 자, 또 나트륨 데리고 올 거예요. 만만하거든요. 두 개의 나트륨이랑 Cl2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니? 두 개의 NaCl이 됩니다. 많이 보지 않았니 이거? 이 소금이 소금. 하얀색 고체.
됩니까? 그럼 소금이 나트륨이랑 염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냉. 근데 그 물에 넣었을 때 폭발 안 해요? 왜 폭발 안 하냐고요? 결합이잖아요. 결합하면 나 다른 물질이죠. 아, 결합은 다른 물질이야. 결합해서 성질을 잃어버렸잖아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결합하면 물질 내에 새로운 원자들이 추가되고 입자들이 추가되고 배열이 바뀌면 성질이 바뀌어요. 성질이 바뀌어요. 됩니까? 터뜨리고 싶었어? 아니요. 나중에 한번 나트륨 분석해. 그리고 이제 염색제 어장만 나는지 알겠죠? 죽을 수도 있으면 하지 마세요. 얘 반응성 어떨까? 얘는 지금 양이온 되고 싶을까? 음이온 되고 싶을까? 음이온 되고 싶겠죠? 그럼 전자 가지고 와야 되지.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편입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가 전자와 가장 바깥 껍질이 가까울수록 좋을까? 멀수록 좋을까? 가까울수록 가지고 오는 게 편할 거 아니야. 여기저기 가지고 오는 거라 가지고 오는 거라. 핵이랑 가까운 게 좋다고요. 그래서 원자 번호 혹은 주기가 작을수록 가능성 어떻게 돼요? 커요. 좋아요.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통합화학 때 배우는 이 네 마리 이 중에서 가능성 누가 제일 커요? 플로우린? 플로린이 제일 크겠죠. 그리고 브로민 그리고 아이오딘 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 암기할 게 아니라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루면 여러분들 우리 3강 내용 중에서 여기까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과 3분의 2나 좋았어요. 3분의 2 아닙니다. 반입니다. 절반. 자,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이 좀 많은 거 맞아요, 여러분들. 되게 내신 때 수업하면 이거 한 주만에 안 끝내거든요. 한 주만에 못 끝내요, 정확히는. 나눠서 한다고. 근데 방학이라서 한 번에 좀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부량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방학 때 지금 이렇게 안 해놓으면 학기 때 눈물 흘립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결합 초입을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딱 여기서 끝낼 거예요. 여기서 끝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벌써 양이 점점 쌓이죠? 이게 지구과학도 해보니까 양이 적지 않았거든? 빅뱅 우주론이랑 별의 진화. 근데 여기서 또 왜 이렇게 뒤지게 많아지네요? 그렇죠? 이게 계속 쌓인다고 여러분들. 이 양을 여러분들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중간고사 범위 정도 내용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학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치여서 못해요. 과학만 하니? 국어하죠, 수학하죠, 영어하죠, 사탐하죠. 거기다 다른 것들까지 더 해봐. 근데 학교에 숙제도 해야 되네, 수행평가도 해야 되네. 정신 나간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방학 때 최대한 여러분들 내용들 확실히 최대한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한 내용들 한 번 공부했다고 늦을 거 아닙니다. 누적 복습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수업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들 너무 고생했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